본 내용은 수학적 지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학 문제를 기존 방법보다 확실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본 방법은 시험에서 점수 올리기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승현아, 이제부터 속도 문제 시작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농도 문제보다 속도 문제가 더 싫어. 그래서 아빠가 쉽게 푸는 방법 알려주잖아. 한번 믿어보겠어. 농도 공식과 속도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 100을 곱하는 거 빼면 두 식이 같지? 그래서 농도 문제든 속도 문제든 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정말? 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농도 문제는 섞을 수 있는 유형 4개만 가능하지만 속도 문제는 유형이 다양해서 다르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속도 문제가 더 싫어. 그래도 속도 문제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 오늘은 이 유형과 표를 이용한 기본 풀이법을 알려줄게. 알았어. 우선 표를 이용한 속도 문제는 왼쪽에 거리, 시간, 속력을 써. 줄여서 거, 시, 속이지. 속시가 아니고? 그건 공식 외우기용이고 농도 문제와 같은 패턴을 유지하려면 이게 좋아. 왜 이 순서여야 하는데? 농도 문제에서 소금, 소금물은 더할 수 있고 농도는 못 더하는 것처럼 속도 문제에서는 거리, 시간을 더할 수 있고 속도는 보통의 경우 더할 수 없거든. 보통은 더할 수 없다는 건 뭐야? 더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 그리고 농도 문제에서 위에 A 더하기 B 화살표 C를 쓴 것처럼 속도 문제도 위에 A, B, C를 쓰는데 여기는 문제 상황에 따라 쓰는 방법이 달라. 이것은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다음은 문제 풀이법인데 농도 문제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은 곱하기, 내려가는 것은 나누기를 하는데 속도 문제는 가운데 시간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때도 나누기로 계산해. 맨 위로 올라갈 때 빼고는 모두 나누기라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가로로 계산은 상황에 따라 더하기, 빼기, 등호가 만들어져.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익숙해지면 이 방법이 쉬운 걸 알게 될 거야. 이제 속도 문제 유형의 구조를 적을 건데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1학년 유형과 2학년 유형을 따로 해볼게. 그러게 1학년은 2학년이 같이 나오니 어디까지 알아야 할지 헷갈렸어. 1학년은 1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유형인데 먼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와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로 나누고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는 총 거리와 총 시간이 나오는 경우와 같은 거리, 총 시간이 나오는 경우, 시간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는 같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어. 트랙을 도는 경우도 있던데? 맞아. 두 사람이 트랙을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돌지 다른 방향으로 도는 것은 트랙이 아닌 경우와 같은데 같은 방향인 경우는 시간 차이를 두고 출발과 트랙을 도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어. 너무 복잡해. 아직 끝이 아닌데 마지막으로 터널 다리 통과 문제가 있어. 오늘은 한 사람 총 거리 총 시간 문제만 해보자. 벌써 지쳤어. 이 문제 풀려는 거지? 승현이는 차를 타고 20km 떨어진 친구 집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20km로 가다가 중간에 시속 30km로 가서 모두 45분이 걸렸다. 시속 20km를 간 거리는 얼마인가? 칠판을 내리고 이 문제의 표 방법으로 풀어볼게. 속도 문제에서 유의할 점은 시간과 거리의 단위를 통일하는 건데 보통은 속력에서 나온 단위로 맞춰. 여기서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나왔으니 분은 시간으로 바꾸고 거리는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돼. 그럼 문제에서 45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60분의 45시간이니 4분의 3시간이네? 잘했어. 이제 왼쪽에 거, 시, 속을 쓰고 여기서는 두 가지 속력으로 이동하고 합한 거리와 시간이 있으니 위에 A 더하기 B 화살표 C로 쓸게. 그럼 농도 문제랑 같은데? 그건 이 문제의 상황이 그런 거야. 이제 빈칸을 하나씩 채워볼게. 먼저 문제에 나온 순서대로 A의 속력은 20, B는 30, C의 총 거리는 20, 총 시간은 아까 구한 4분의 3을 적어. 다음은 구하려는 시속 20km로 간 거리를 X라 할게. 거리와 시간은 가로 계산해서 A 더하기 B는 C가 되지? 그럼 시속 30km로 간 거리는 얼마지? 둘을 합하면 20이니 20 빼기 X가 되네? 다음은 시간을 구하는데 가운데 있는 시간도 위의 거리를 아래 속력으로 나눠야 해. 그럼 A의 시간은 20분의 X고 B의 시간은 30분의 20-X네? 이제 식을 세워야 하지 않아? 시간은 가로로 계산한 적이 없지? 여기서 A 더하기 B는 C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지. 분수 계산을 해야 하네? 별로 어렵지 않아. 모든 분모가 60이 되도록 통분하면 이렇게 되지?
이제 분자만 비교하면 되지. 이제 승현이가 계산해 볼래? 40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5가 되니 x는 5네. 잘했어. 그래서 시속 20km로 간 거리는 5km가 돼. 오, 표를 이용하니 간단하네. 맞아. 이렇게 표를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속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건 좀 할만한데? 문제 유형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그건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좋아. 승현아, 오늘은 속도 문제 두 번째로 한 사람이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총 시간이 나온 경우야. 이 문제도 표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 문제는 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줄게.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돼? 빠른 풀이 방법은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다른데 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거의 모든 문제에 비슷하거든. 그래서 빠른 풀이 방법이 생각 안 날 때를 대비해서 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알았어. 이 문제 풀려는 거지? 승현이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갈 때는 시속 4km로 걸었다. 총 시간이 2시간 20분이 걸렸다면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보통 같은 거리 문제는 이 문제처럼 왕복하는 경우가 많아. 칠판을 내리고 이 문제 풀어볼게. 속도 문제는 먼저 거리와 시간 단위를 통일하라고 했지? 여기서는 속력이 시속으로 나왔으니 2시간 20분을 시간으로 맞춰야 해. 그럼 20분은 60분의 20시간이니 3분의 1시간이고 2시간을 더해 총 시간은 3분의 7시간이네? 잘했어. 이제 왼쪽에 거, 시, 속을 쓰고 위에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줄여서 올, 내를 쓰고 둘을 합한 총 시간이 있으니 합이라고 쓸게. 올과 내는 더하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이 문제의 상황은 거리는 같고 시간은 총 시간이 나오지? 그래서 거리에는 사이에 등호를 넣고 시간에는 이렇게 더하기와 등호를 미리 넣어두면 좋아. 상황에 맞춰 기호를 넣는구나. 맞아. 이제 빈칸을 하나씩 채워볼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속력 3, 4를 쓰고 총 시간에는 3분의 7을 그리고 구하려는 내려올 때 시간을 x라 할게. x가 나온 것을 보니 방정식을 풀겠네? 맞아. 그리고 올라갈 때 시간도 적을 수 있지? 2를 더해 3분의 7이니 올라갈 때 시간은 3분의 7 마이너스 x가 되겠네. 그렇네. 다음은 거리 부분을 세워야겠네. 거리는 표에서 위로 올라가니 아래 2를 곱하라고 했지? 여기는 승현이가 해볼래? 올라갈 때는 아래 2를 곱해 3 곱하기 3분의 7 마이너스 x고 내려갈 때는 4x가 되네. 이제 방정식을 세우는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거리가 같으니 등호를 이용해. 그럼 식을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 가로를 풀고 3x를 이항하고 양변을 7로 나누면 x는 1이네. 맞아. 그래서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야. 오, 표를 이용하니 공식이 헷갈리지 않고 좋네. 맞아. 이번에는 같은 문제를 표 없이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해볼게. 아, 빠른 풀이법도 있다고 했지? 먼저 칠판을 지우고 문제에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거리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도 올라갈 때를 올이라 쓰고 내려갈 때는 네라고 쓸게. 둘의 거리가 같은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면 우선 아래에 각각의 속력 3과 4를 쓸게. 여기에 각각의 시간을 곱해서 둘이 같아야 해. 3에 얼마를 곱하고 4에 얼마를 곱하면 둘이 같아질까? 생각나는 숫자 아무거나 골라봐. 3에 4를 곱하고 4에는 3을 곱하면 둘이 같겠지? 맞아. 또 8, 6 또는 12와 9를 곱해도 둘은 같아지겠지. 이렇게 거리가 같은 경우 시간은 속력과 순서를 반대로 해서 두 시간의 비가 4대 3을 만족해야 해. 그래서 각 시간 비의 k를 곱해 4k, 3k로 쓰고 풀면 되지. 다음은 두 시간의 합이 2시간 20분, 즉 3분의 7 시간인 것을 이용해. 그럼 식은 7k는 3분의 7이 돼서 k는 3분의 1이 되고 이를 원래 시간에 넣어주면 각각 3분의 4시간, 1시간이 되지. 이 중에 내려올 때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 1시간이 답이 되지. 이 방법이 빠르긴 한데 헷갈리는데? 이런 방법을 잘 안 해봐서 그래. 그런 의미에서 유사한 문제를 빠른 방법으로만 풀어볼게. 이 문제 하려는 거지? 승현이는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분속 200m, 올 때는 분속 300m로 걸었다. 총 걸은 시간이 30분이라고 할 때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속도 문제는 먼저 단위가 맞는지 체크해야 해. 분속으로 나왔고 총 걸은 시간도 분으로 나왔으니 괜찮지? 그럼 단위는 바꿀 필요 없겠네? 맞아. 그리고 답도 미터로 나올 거라 미리 생각해. 다음은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승현이가 풀어봐. 갈 때와 올 때를 줄여서 각각 갈, 오를 써줘.
이렇게 말이지? 다음은 갈 때 속력, 올 때 속력을 각각 적어봐. 그럼 200, 300을 적어야겠네. 각 속력에 시간을 곱해서 같아야 하니 아래에 둘의 순서를 바꿔서 적어봐. 그럼 300, 200을 쓰면 되지? 맞아. 그런데 비례식이니 양변을 100으로 나눠 3, 2로 만들고 아직 정확한 시간이 아니니 각각 K를 붙여줘. 그럼 3K, 2K네? 이제 둘을 더해서 30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5K는 30이니 K는 6이고 그럼 각각의 시간은 18과 10이네? 잘했어. 이 문제는 거리를 구해야 하니 속력과 시간을 곱해야 해. 갈 때, 올 때 거리가 같으니 둘 중 하나만 계산하면 되지. 그럼 갈대로 해볼게. 200 곱하기 18이니 3600이네. 여기서 단위는 분속 몇 미터로 나왔으니 답은 3600m가 돼. 그렇구나. 이 방법이 확실히 빠르네. 이 방법은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이 유형의 문제만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문제 유형마다 서로 다른 풀이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유형 구분을 둔 거야. 이 풀이법은 시험에서 시간을 줄여주니 몇 번 연습해봐야 해. 알았어. 승현아, 오늘은 속도 문제 세 번째로 한 사람이 같은 거리를 다른 속력으로 움직여서 시간차가 발생하는 경우야. 오늘로 한 사람 움직이는 경우는 끝나는 거네. 한 사람 움직이는 기본적인 유형은 끝나는데 문제 내는 사람이 어떻게 꼬아낼지 몰라. 문제 내는 사람 성격이 꼬인 거 아니야? 그래도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거의 모든 변형에 대응할 수 있어. 그럼 이 문제도 표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 문제도 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서 둘 다 해볼 거야. 알았어. 이 문제 풀려는 거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60km로 가는 것과 시속 40km로 가는 것은 15분 차이가 생긴다.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칠판을 내리고 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해볼게. 단위 먼저 맞춰야지. 맞아. 속력이 시속 몇 킬로미터로 나왔으니 문제에서 시간차 15분은 시간으로 바꿔야지. 15분은 60분의 15시간이니 4분의 1시간이네. 맞아. 그런데 속도 문제 계산 중간에서는 꼭 기하 분수로 만들 필요가 없어. 분수가 나오면 기하 분수를 써줘야 되지 않아? 그렇긴 한데 마지막에 계산하다 보면 통분하게 되는데 그때 분모 60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진작에 말했어야지. 지금이라도 말해주잖아. 일단 60분의 15시간이라 놓고 나중에 약분하는 것으로 해볼게. 알았어. 다음은 왼쪽에 거시속을 쓰는 거지? 맞아. 그리고 윗부분을 써야 하는데 시간차 문제는 둘의 속력이 다르게 나오지? 그렇네. 시속 60km와 40km네. 속력이 느린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 오래 걸린 시간에서 적게 걸린 시간을 빼려면 위에는 느린 속력, 빠른 속력 순으로 써주면 좋아. 그래서 위에는 느와 빠를 써주고 마지막으로 둘의 시간차인 차를 써주면 돼. 이제 문제에 나온 수를 적으면 속력은 40, 60을 적고 시간차인 60분의 15를 시와 차가 만나는 곳에 적어줘. 뭔가 많이 부족한데 다음은 뭐 해야 해? A하고 B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지? 구하려는 것을 X로 적어봐. 시속 40km로 갈 때와 60km로 갈 때 모두 X네. 그럼 거리에는 둘 다 X라고 넣으면 되지? 이제 시간을 구하는데 가운데 시간을 구할 때도 위의 수를 아래 수로 나누라고 했지? 그러면 느릴 때 시간은 40분의 X, 빠를 때는 60분의 X네. 그리고 문제에서 시간차, 즉 방금 구한 두 값을 빼면 60분의 15가 되도록 식을 세우면 돼. 그러면 식은 다음과 같이 되고 이것을 통분하려면 분모는 120으로 하면 되겠네. 처음 시간차에서 60분의 15를 굳이 기하분수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방금처럼 다시 통분해야 하기 때문이지. 그렇구나. 이제 분자만으로 식을 세울 수 있지? 그럼 3x 빼기 2x는 30이니 x는 30이네. 그래서 답은 30km야. 이 문제도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3초도 안 걸리는 방법이지. 문제에 나온 두 속력을 곱하고 분모에는 두 속력의 차를 적어. 여기에 시간차를 곱하면 돼. 그럼 끝이야? 내가 해볼게. 그러면 60 곱하기 40을 60 빼기 40인 20으로 나누고 시간차 15분은 60분의 15시간으로 바꿔서 곱하고 이제 약분하면 30이 나와서 정말 앞에서 구한 답이랑 같네. 이런 방법이 있었어? 이 방법은 아빠가 만든 건데 원래 다음에 비례식에서 온 거야. 1시간 차이가 날 때 총 이동한 거리의 비는 문제에서 나온 시간차와 이때 이동한 거리의 비가 되지. 두 지점 A, B 사이를 V1, V2의 속력으로 가고 시간차가 T라고 하면 비례식으로는 1대 V1 곱하기 V2를 V1-V2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은 T 대 X가 되고 이 비례식에서 X값은 내항의 곱과 같아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이렇게 됐지. 왜 그런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난 안 궁금하지만 누군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럼 화면으로만 설명할게. 궁금한 사람은 정지하고 볼 거야. 너무하네. 우리는 시험 대비용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다음 문제는 빠른 방법으로만 풀어볼까? 이 문제 말하는 거지? 집에서 기차역까지 가는데 시속 6km를 걸으면 기차 시간 12분 후에 도착하고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로 가면 기차 시간 8분 전에 도착한다고 한다. 이때 집에서 기차역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여기서 시간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은 약속 시간 8분 전에 도착하고 다른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12분 늦게 도착했다면 빨리 도착한 사람은 8 더하기 12, 즉 20분을 기다리겠지? 그래서 시간차는 빨리 도착한 시간과 늦게 도착한 시간의 합이야. 그렇구나. 그럼 시간 차이는 20분이네. 그리고 단위를 시간으로 맞추면 60분의 20이지? 잘했어. 이 문제는 빠른 풀이법으로 승연이가 풀어볼래? 알았어. 난 비례식으로 풀어볼게. 1시간 차이가 날 때 총 이동한 거리는 둘의 속력 6과 10을 곱한 후 둘의 속력차 4로 나눠야 되고 실제 시간 차이는 60분의 20시간이고 이때의 거리를 x라 하면 x를 구하려면 내항의 곱인 4분의 60에 60분의 20을 곱하면 돼서 약분하고 나면 5가 돼서 답은 5km네. 잘했어. 이 방법 완전 빠른데 시험에서 도움이 되겠어. 이것도 처음 해본 방법일 테니 공식에 익숙해지려면 몇 번 해봐야 해. 알았어. 그래도 일단 좀 쉬어야겠지? 승현아, 오늘부터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 해볼게.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는 한 사람하고 달라? 화면처럼 두 사람이 움직이면 같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같은 방향이라고 해도 시간차를 두고 출발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한 사람과는 다른 문제가 나오지만 사실 한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한 사람 움직일 때보다 더 쉬운 게 두 사람 문제야. 그 개념이 뭔데? 차근차근 해야지. 조금 이따 알려줄게. 오늘은 두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해볼게. 같은 방향이 먼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쉽거든. 우선 모든 유형과 변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표를 이용하는 방법 먼저 해보고 다음은 3초면 푸는 방법 알려줄게. 좋아. 이 문제 읽으면 되는 거지? 승현이와 아빠가 1600m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승현이는 분속 40m, 아빠는 분속 60m로 동시에 출발해서 갈 때 둘은 출발한 지 몇 분을 만나게 되는가? 칠판을 내리고 속도 문제는 먼저 단위를 맞춰야지. 그런데 문제에서 분속 몇 미터라고 했는데 모두 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단위를 바꿀 필요가 없어. 다음은 표를 만들어야 하니 왼쪽에 거시속을 먼저 써야지? 맞아. 다음은 위를 적는데 간단히 A, B, 화살표 C라고 할게. A와 B는 순서대로 승현이와 아빠라면 되지? 맞아. 이제 빈 곳을 채워볼까? 그럼 A의 속력은 40, B는 60, C의 거리는 1600이겠네? 그리고 둘이 출발한 후 만나는 시간을 물어보니 X로 놓는데 둘이 이동한 시간은 같을 거야. 그래서 시간에는 모두 X라 쓰면 돼. 다음은 거리를 계산해서 적는데 맨 위로 올라가니 아래 둘을 곱해서 쓰면 돼. 그럼 A는 40x, B는 60x네? 다음은 어떻게 해?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둘이 1600m 떨어졌고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각각 이동한 거리가 40x와 60x라고 했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0x와 60x를 더하면 1600이 돼야지. 그렇네? 그래서 마주보고 걸어갈 때는 둘의 이동 거리를 더해서 그 합이 처음에 둘이 떨어진 위치가 되면 돼. 그럼 식은 40x 더하기 60x는 1600이고 x를 구하면 16이네? 그래서 답은 16분이야. 이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두 사람 문제는 개념을 하나 알아야 한다고 했지? 바로 상대 속도라는 거야. 그게 뭐야?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니 간단히 설명할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멈춰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속력을 몰아주는 거야. 이미 어려운데. 한 사람 속력을 0이라 놓고 다른 사람의 속력을 구하는데 더 빨리 만나는 상황이면 두 속력을 더하고 더 늦게 만나는 상황이면 두 속력을 빼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문제처럼 서로를 향해 걸어가면 한 사람이 안 움직이는 것보다 빨리 만나겠지? 그렇겠지? 친구 만날 때 빨리 만나려고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맞아. 일단 이 문제만 보면 둘의 속력의 합, 즉 40 더하기 60은 100이 바로 상대 속도야.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계산해?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하면 아빠는 멈춰 있고 승현이만 40 더하기 60인 분속 100m로 아빠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거리 1600m를 속력 100으로 나눠 16분이 답이 돼. 벌써 구한 거야? 이것을 공식으로 쓰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경우, 즉 다른 방향일 때는 전체 거리를 두 사람의 속력의 합으로 나누면 돼. 이건 암산으로도 되겠는데? 그럼 다음 문제는 빨리 푸는 방법으로만 해볼까? 이 문제 말이지? 둘레의 길이가 360m인 트랙이 있다. 두 사람의 A, B가 각각 분속 50m, 분속 40m의 속력으로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은 출발 후 몇 분 후인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트랙 문제도 둘이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면 돼. 일단 단위는 모두 맞으니 바로 둘레의 길이를 두 속력의 합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둘의 속력의 합이 90이니 360을 90으로 나누면 4네. 그러면 4분 후에 둘이 만나는 거 맞지? 잘했어. 이 정도는 암산으로도 가능하지? 너무 쉬운데? 다음 두 사람 문제도 이만큼 쉬워? 두 사람이 각각 이동하기 때문에 더 빨리 만나는지 더 늦게 만나는지만 구분하면 두 사람 속도 문제는 한 사람 문제보다 쉬워. 오케이, 기대하겠어. 승현아, 오늘부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빠른 풀이법이 있어? 물론이지. 그런데 모든 문제 유형과 변형에 대비하려면 표를 이용한 방법 먼저 하고 다음에 빠른 풀이법 할게. 알았어. 이번에는 같은 방향 시간차 문제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같은 방향에서 트랙 문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 여기는 시간차 문제가 먼저 써있는데? 그럼 번호를 바꾸면 되지. 지난번 다른 방향과 이어서 하려면 이번에는 트랙 문제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런 거야? 이 두 문제는 방향만 차이가 나서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부터 풀어볼까? 이 문제 말이지? 둘레의 길이가 300m인 트랙이 있다. A는 분속 50m의 속력으로, B는 분속 30m의 속력으로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이때 A와 B는 출발 후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가? 칠판을 내리고 속도 문제는 먼저 단위를 맞춰야지. 여기서는 거리도 미터, 속력도 미터로 나와서 이미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바로 풀이로 들어갈게. 먼저 표를 이용한 방법으로 한다고 했지? 그럼 왼쪽에 거시속을 쓰고 위에는 어떻게 써? A와 B가 있고 전체 거리도 있으니 A, B 화살표 C로 놓는데 여기서는 빠른 사람을 앞에 써야 해. 왜 그런 거야? 식 세울 때 볼 건데 둘의 거리의 차가 트랙의 길이가 되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려면 많은 거리를 움직인 속력이 빠른 사람을 앞에 쓰는 게 좋아. 다행히 A의 속력이 빠르니 그대로 A, B를 쓰면 되겠네. 이제 빈칸을 채워볼래? 먼저 A의 속력은 50, B는 30, 전체 거리는 300이네. 잘했어. 다음은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을 X로 놓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의 시간을 물어보네. 둘이 동시에 출발하고 만날 때까지 계속 이동했으니 둘이 이동한 시간이 같겠지. 그렇겠지? 그럼 시간을 둘 다 X로 놓으면 되지? 잘했어. 이번에는 거리를 채우는데 맨 위로 올라가니 아래 2를 곱하면 돼. 그러면 처음은 50X, 다음은 30X네. 맞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전체 거리가 나와. 왜 그런 거야? 트랙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만나려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보다 한 바퀴 더 돌아서 늦게 가는 사람을 따라잡는 거거든. 그림처럼 늦게 가는 사람이 중간에 있고 빨리 가는 사람은 한 바퀴 다 돌고 느린 사람이 간 만큼 더 가는 거야. 그래서 둘이 움직인 거리의 차는 딱 트랙의 둘레만큼이 되지. 그렇구나. 그래서 둘의 거리를 빼야 하니 앞에서 거리가 큰 값, 즉 속력이 큰 것을 먼저 써준 거야. 그럼 식은 50X 빼기 30X는 300이 되네. 이것을 풀면 20X는 300이고 X는 15네. 맞아. 그래서 답은 15분 후가 돼. 이 문제는 어떻게 빨리 풀어? 지난번에 상대 속도 얘기했었지? 응. 한 사람의 속력을 0으로 놓으라고 했잖아. 맞아. 여기서는 늦게 가는 사람의 속력을 0으로 놓고 빨리 가는 사람의 속력에서 늦게 가는 사람의 속력을 빼면 이게 둘의 상대 속도야. 지난번에 다른 방향일 때는 더하기인데 같은 방향일 때는 빼기네? 간단히 생각해서 한 사람이 도망가고 뒤에서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멈춰 있을 때보다 둘이 모두 움직이기 때문에 잡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비율을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두 사람 모두 움직여서 만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다른 말로 둘이 가까워지는 속력이 늦어진다는 거지. 즉 시간이 오래 걸리면 속력이 느려지는 거고 속력이 느려지려면 뺄셈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어. 아무튼 문제를 풀면 지난번처럼 전체 거리를 상대 속도로 나누면 돼. 그러면 트랙의 둘레 300을 두 사람의 속력차, 즉 50 빼기 30인 20으로 나누라는 거지? 정말로 15가 나와서 답이 같네? 맞아. 그래서 상대 속도만 알면 두 사람 문제는 한 사람 문제보다 쉬워. 이러면 지금까지 어렵게 푼 게 허무하잖아. 오늘은 상대 속도만 정리하고 마칠게. 더 안 풀어도 돼?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라 문제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풀어봐. 역시 아빠가 친절하진 않군.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는 상대 속도로 푸는데 한 사람이 안 움직일 때보다 두 사람 모두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빨리 만나면 속력이 빨라져야 하니 더하고 더 늦게 만나면 속력도 늦어져야 해서 빼면 돼. 정리하고 나니 간단하네. 결국은 다른 방향은 더하기, 같은 방향은 빼기 하면 되지? 맞아.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겠어. 그래도 새로운 풀이법이니 연습은 좀 해봐야 해. 일단 쉬고 생각해볼게. 승현아, 오늘은 두 사람 문제 마지막으로 시간차 문제야. 예전에 한 사람인 경우도 시간차 문제 있었잖아. 그 문제는 한 사람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해서 시간차가 생기는 거고, 이번에는 두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는 거야. 이 문제 봐봐. 승현이가 분속 100m의 속력으로 집을 출발하였다. 아빠는 10분 후 분속 100m의 속력으로 따라 나섰다. 아빠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가? 이 문제는 한 사람 출발하고 얼마 후 다음 사람이 출발해서 시간차 문제구나. 맞아. 이 문제도 표를 이용한 방법과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쉬운 방법만 알려줘도 되는데. 그러고 싶은데 문제의 변형에도 대비해야지. 먼저 칠판을 내리고 풀어볼까? 먼저 단위를 확인해야지. 그렇지. 이 문제에서 시간은 모두 분, 거리는 모두 미터로 써있네. 그럼 단위는 더 모을 필요 없이 편하게 풀면 돼. 다음은 표로 풀 거니 먼저 왼쪽에 거시속을 쓰고, 그리고 위에는 두 사람, 승현, 아빠를 쓰면 돼. 순서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건 이따 알려줄게. 이제 빈칸을 채우면 속력은 각각 100, 150이고 다음은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문제에서 구하려는 아빠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를 X로 놓아야지. 그러면 승현이는 10분 먼저 출발했으니 아빠보다 10분 더 움직여서 시간은 X 플러스 10이 되지. 그렇구나. 그럼 시간도 채웠고 이제 거리를 적어야겠네. 위로 올라가니 아래 2를 곱해야겠지? 그럼 승현이는 100x 더하기 1000, 아빠는 150x가 되네. 이제 거리를 이용해 식을 세우는데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이동한 거리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식은 아빠의 이동 거리와 승현이의 이동 거리가 같다로 세우면 돼. 아까 위를 적을 때 순서가 상관없었던 것은 둘의 이동 거리 사이에 등호를 쓰기 때문이야. 등호에는 좌변, 우변을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렇군. 그럼 식은 100x 더하기 1000은 150x가 되고 100x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양변을 50으로 나누면 x는 20이네. 그래서 답은 20분이 돼.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빨리 풀어? 두 사람 문제에서는 모두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데 지난 문제처럼 서로 같은 방향이니 큰 속력에서 작은 속력을 뺀 것이 상대 속도야. 그럼 150-100은 50이 상대 속도네? 그런데 나눠야 하는 거리가 없는데? 여기서 아빠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를 물어봤지? 그렇지. 그럼 아빠가 아닌 승현이의 속력 100에 먼저 움직인 시간 10분을 곱한 값, 즉 1000이 거리야. 그게 무슨 의미야? 아빠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승현이는 먼저 10분 움직여서 둘은 1000m 떨어져 있고 상대 속도로 이 거리를 좁혀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1000 나누기 50으로 20이 되고 20분 동안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거네? 맞아. 이렇게 푸니 쉽지? 응. 그런데 아까 아빠가 출발한 후 시간을 물어보기 때문에 승현이의 속력으로 거리를 구한 것은 무슨 말이야? 그건 다음 문제를 풀면서 알려줄게. 이 문제 읽어볼래? 승현이가 분속 100m의 속력으로 집을 출발하였다. 아빠는 10분 후 분속 150m의 속력으로 따라 나섰다. 승현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가? 이 문제는 나중에 출발한 아빠가 아니라 먼저 출발한 승현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구하네. 아까 풀이에서 아빠가 출발한 후 20분 후에 만났고 승현이가 10분 전에 출발했으니 승현이는 30분 이동했겠지? 그렇겠네. 그럼 답은 30분이겠네. 이제 이것을 쉬운 풀이법에 적용하면 승현이의 이동 시간을 물었으니 아빠 속력에 시간을 곱해서 150 곱하기 10인 1500m를 상대 속도인 50으로 나눠야 해. 그럼 30이 돼서 답이 왔네.
이 문제에서 주의할 것은 누구의 시간을 물어보는지 보고 묻지 않는 사람의 속력에 시간을 곱해야 한다는 거야. 답으로 구하라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시간차만큼 이동한 거리란 말이지? 물어보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움직인 거리만큼 둘이 떨어져 있고 상대 속도로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이제 이 문제는 쉽게 푸는 방법으로 해결 끝. 승현아, 이제 1차 방정식의 속도 문제는 마지막이네. 드디어 속도 문제도 끝나는구나. 1학년 것만 끝나는 건데 2학년에서도 속도 문제가 나오는데 끝이 없구나.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속도 문제는 비슷해서 여기서 잘해놓으면 2학년 속도 문제도 쉬울 거야. 그럼 기차가 터널이나 다리를 통과하는 문제 해볼까? 이 문제 읽어볼래? 1초에 50m를 달리는 기차가 있다. 이 기차가 길이 15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5초가 걸렸다. 이때 기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도 표를 이용한 방법과 빠른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먼저 칠판을 내리고 먼저 표를 이용한 방법으로 할 거지? 맞아. 그리고 속도 문제는 먼저 단위부터 보라고 했지? 여기서는 1초에 50m를 간다고 나왔어. 속력에서도 미터, 다리의 길이도 미터로 모두 같아. 이제 단위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왼쪽에 거, 시, 속을 쓰고 시작하면 돼. 위에는 뭘 써야 해? 기차? 다리? 다리는 못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것은 기차 하나밖에 없으니 쓸 필요도 없어. 아, 그래? 왠지 쉬워질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 풀이는 아주 쉬워. 문제 상황이 뭔데? 그림을 보면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은 기차 앞부분이 다리를 만나서 기차 뒷부분이 다리를 지나는 거지. 그림으로 보니 그렇네. 그러면 기차가 총 이동한 거리는 다리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가 되지. 여기서 구하라고 한 기차의 길이를 x로 놓으면 기차가 총 이동한 거리는 1500 더하기 x가 되지. 그렇구나. 나머지는 내가 해볼게. 1초에 50m로 달리니 속력은 50이고 시간은 35초가 되네. 이제 다 적었는데 뭘 해야 하지? 이제 식을 만드는데 아래로 내려가도 되고 위로 올라가도 돼. 내려가는 것은 나누기, 올라가는 것은 곱하기라 곱하기가 편하니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식을 세워볼래? 그러면 50 곱하기 35는 1500 더하기 x가 되네. 왼쪽의 곱셈은 1750이고 1500에 이항하면 x는 250이네. 그래서 기차의 길이는 250m가 되지. 이제 빠른 방법으로 풀어볼까? 좋아. 결론부터 말하면 기차의 길이는 문제에서 나온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다리의 길이를 빼면 돼. 승현이가 공식에 넣어서 풀어볼래? 문제에서 속력은 50, 시간은 35가 있으니 50 곱하기 35는 1750인데 여기서 다리의 길이 1500m를 빼면 250m가 기차의 길이라는 거지? 잘했어. 공식만 알면 쉽고 빠르지? 그렇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이 기차가 길이 10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리고 길이 6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린다. 이 기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속력이 안 나와서 공식에 대입할 수 없어. 이 문제도 앞에서 말한 공식을 쓰는데 안 나온 속력을 V라 놓고 V를 먼저 구할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다리 통과하는 식, 터널 통과하는 식 두 개를 써야 해. 그럼 기차의 길이는 다리일 때 30V-1000, 터널일 때 20V-600이 되네? 여기서 기차의 길이가 변하지 않을 테니 두 식을 같다고 놓고 먼저 V를 구해볼까? 그럼 식은 30V-1000은 20V-600이 되고 V는 왼쪽으로, 상수는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V를 구하면 40이네? 잘했어. 그런데 문제에서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두 식 중 하나에 V 값을 넣어봐. 그럼 위의 식에 V 대신 40을 넣어서 1200 빼기 1000은 200이 되네? 그래서 기차의 길이는 200m가 되지. 공식에 대입하니 빨리 푸는 것 같네? 이 문제도 자주 풀어서 공식에 익숙해져야 해. 좋았어! 이 속도 문제는 끝! 다음에는 2학년 속도 문제 할 건데